폐지 할머니의 하루.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할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90살을 바라보는 몸이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50년 넘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살림을 꾸려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아이고 또 무릎이 쑤시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몇 년째인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픈 것쯤이야 이제 익숙하다. 작은 원룸 자취방에는 할머니 혼자 살고 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 셋, 딸 둘. 모두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막내가 벌써 40이 넘었구나. 사진 속 막내 아들은 아직 앳된 대학생 모습이었다. 그때가 언제인가 싶다.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하나둘 대학 보내던 그 시절이. 할머니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겨울이라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무릎에는 보온 패드를 붙였다. 이것도 둘째 딸이 작년에 사다 준 것이다. 엄마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무릎에 좋다던데. 그때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딸이 집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다고 했다.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라 매일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집세가 싸니까 어쩔 수 없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작은 기침을 했다.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할머니는 손수레를 빌렸다. 사장님이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죠. 남들보다 일찍 나가야 폐지라도 더 주울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다. 요즘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하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좋은 폐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손수레를 끌고 할머니는 평소 다니던 길을 걸었다. 아파트 단지, 상가, 학교 근처까지. 하루 종일 걸어다닐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였다. 여기는 분리수거를 잘 해놓는 곳이라 폐지 상태가 좋다. 할머니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헉헉. 숨이 차올랐다. 예전에는 이 정도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골랐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아, 괜찮다. 그냥 숨이 좀 차서.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이는 말없이 수레를 잡고 밀어주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아이를 바라봤다. 고마워라. 우리 막내 손잡벌이네. 할머니 매일 이렇게 다니세요? 그래 매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깨끗한 교복과 새 운동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 나이에는 공부나 하고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데 이런 할머니를 도와주다니. 여기서 됐다. 고마워. 아파트 입구에서 할머니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조심히 다니세요.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아이를 보니 옛날 자식들이 생각났다. 특히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저렇게 착했는데.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할머니는 폐지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신문지, 잡지, 박스 등등. 오랜 경험으로 어떤 폐지가 값이 좋은지 금방 구별할 수 있다. 이거 좋네. 두꺼운 잡지를 발견했다. 이런 건 킬로당 가격이 괜찮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접어서 수레에 실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수레가 반쯤 찼다. 할머니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상가 지역이었다. 상가에서는 포장용 박스를 많이 버린다. 크기도 크고 상태도 좋아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폐지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폐지 수집상들도 이미 와 있었다. 어머 김할머니. 아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같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박할머니였다. 박할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일찍 나와야 해요. 어제는 좋은 폐지 하나도 못 주었어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폐지를 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힘든 처지를 아니까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큰아들이 어제 전화했어요. 손자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도 전화라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명절 때나 안부 묻지.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다. 자식들 각자 살기 바쁜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집에서 만든 간단한 김치볶음밥이었다. 따뜻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들 나이에는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았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뜻한 붕어빵을 내밀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하나만 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샀어요. 아이는 붕어빵을 할머니 옆에 놓고 뛰어갔다. 할머니는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들고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라.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단팥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다. 언제 이런 따뜻한 음식을 먹어봤나 싶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안부를 묻지 못해도 이런 낯선 아이들이 할머니를 챙겨주는구나.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다시 수레를 끌고 마지막 목적지인 학교 근처로 향했다. 여기는 학생들이 버리는 공책이나 프린트물이 많다. 학교 앞에서 할머니는 또 다른 중학생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저희 힘이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수레를 밀어주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너희들 참 착하구나. 공부는 잘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더 폐지를 주운 후 할머니는 폐지 수거 업체로 향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파는 곳이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업체 사장이 친근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단골이라 서로 잘 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주었어요. 사장이 폐지 무게를 재고 계산했다. 오늘 7,800원이에요. 할머니는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8,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작은 슈퍼에서 라면 하나와 계란 한 판을 샀다.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것이다.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슈퍼 사장이 물었다. 그럭저럭요. 아이들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오늘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사장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먼저 뜨거운 물로 발을 씻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닌 발이 퉁퉁 붓고 아팠다. 무릎도 더 아파졌다. 아이고, 내일은 더 아프겠네. 할머니는 무릎에 파스를 붙였다. 이것도 큰딸이 사다 준 것이다. 딸이 생각나서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저녁 시간이니 아이들 밥 먹이느라 바쁠 것이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은 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만난 아이들 얼굴이 자꾸 생각났다. 수레를 밀어주던 중학생, 붕어빵을 건네주던 고등학생, 학교 앞에서 도와주던 아이들. 모두 할머니 손자뻘 나이였다.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손자, 손녀겠지. 할머니는 생각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해도 다른 곳에서 이런 아이들이 할머니를 챙겨주는구나. 그러고 보니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자영업으로 가게를 잘 꾸려가고 있다. 막내 아들은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큰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둘째 딸도 아이들 키우며 알뜰 살림을 하고 있다. 모두 잘 키웠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남편 없이 혼자 5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댔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고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할 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다. 큰아들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혼자 펑펑 울었다. 그 기쁨과 뿌듯함이란 내가 잘한 일이야. 할머니는 자신을 위로했다. 비록 지금은 혼자 살며 폐지를 주어야 하지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자식들도 힘들 것이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 대출 등등.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하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 인사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다. 애들이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마워. 할머니는 자식들의 건강을 빌었다. 돈이 없어도 외로워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는 내일을 생각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한다.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내일 경로를 그려봤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고 하니 그곳에도 가보자. 혹시 좋은 폐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처럼 착한 아이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기대했다. 오늘 만난 아이들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다. 내일도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달을 보며 기도했다.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처럼 착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고단하고 외로운 하루였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무릎이 아파도 혼자여도 할머니는 살아간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오늘 같은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며 그것이 할머니의 삶이다. 새벽 5시 내일도 할머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가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착한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할머니의 삶은 계속된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살아간다. 그것이 할머니의 이야기다.